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람페두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대책 마련해야. 유럽연합 전문 매체 유레티브가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지난 10월 3일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 해역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아프리카 난민 4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뭄과 사막화를 피해서 고국을 떠난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 바로 이 기후 난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으로 이 기후 난민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에 이어서 또 지난 주말이죠. 이탈리아 해역에서 아프리카 난민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자꾸 발생하는 건가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만도 난민선의 침몰이 2척이나 발생을 하면서 많은 보트 피플들이 죽는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요. 유럽연합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에리트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요.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의 옆나라인데요. 이 지역은 아프리카의 다르푸르, 베르베르와 더불어 사막화 가뭄이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트나 난민선을 타고 망망바다에 몸을 싣고 유럽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탄 배가 바지선이나 아주 매우 약한 보트로 약간의 날씨 변화에도 침몰한다는 겁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보트 피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난민선을 타고 고국을 탈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보트 피플 어디에서 유래된 말인가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나는 지쳤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원통하다. 바다, 하늘뿐. 나는 누구에게 이 혈서를 띄울 것인가. 1978년 무인도에서 발견된 월남 보트 피플의 유서 내용입니다. 보트 피플은 사전에는 선박을 이용하여 해로로 탈출하는 난민이라고 정의합니다. 1974년 월남이 패방하면서 월남인들이 보트로 탈출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많이 죽었습니다. 네. 무려 106만 명의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월남을 탈출하다가 태평양성에서 무수히 죽어갔는데요. 이런 보트 피플의 비극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보트 피플 용어가 사용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트 피플이란 말은 월남전 후에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월남인들로 인해서 생겨났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이전에도 역사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보트 피플의 역사는 그보다 앞서 있죠. 1960년대 쿠바가 공산화되었을 때 수많은 쿠바인들이 보트를 타고 미국 남부의 하늘로 몰려들었습니다. 최근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난민들이 보트 피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작년에만도 아프간 보트 피플 300여 명이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들 난민은 인도네시아나 호주로 가기를 원하는데 두 나라 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에 상당히 많이 죽는다고 하죠. 또 터키와 이라크에 사는 쿠르드족도 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보트를 타고 프랑스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군사, 정치적인 보트 피플입니다. 즉 전쟁이나 학대로부터 피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쿠바 난민이나 아프간 난민은 보트 피플이라고 해도 이런 전쟁이나 학대를 피하기 위해 생긴 난민이라는 말씀이시죠. 결국 앞서 말씀하신 이탈리아 앞바다의 보트 피플이랑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과 다른 보트 피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후 난민들이죠.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고국에서 살기 어려워서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기후변화가 빈공국 난민 사태 불러. 이게 이제 한 일간지 기사 제목처럼 이제는 보트 피플이 기후변화로 인해 아주 심각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 해역에서 10월 3일 난민선이 침몰해 아프리카 난민 400여 명이 사망하거나 12일 또 다른 난민선이 침몰해 27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이러한 사건들의 밑바탕에는 기후변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뭄과 사막화에 따른 아주 전형적인 기후 난민이었다고 유럽연합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후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와 열대성 폭풍 등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기후 난민이 고향을 떠나고 있거든요.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난민이 2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엔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우스만 자리 의장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 밀려드는 난민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국제사회는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정작 보도에서 보면 선진국들은 이런 빈곤국의 기후난민을 포용하기보다 막고 쫓아내기에만 좀 급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보트피플의 비극은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EU 국가 등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유럽을 향해 밀려드는 난민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람페두사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유럽연합의 기관 매체가 보도했듯이 이런 비극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커질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런 비극들을 낳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또 게다가 기후 난민들을 막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U 회원국 법무장관들은 아프리카 난민선 침몰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죽은 다음인 10월 8일에 브뤼셀에 모여서 유럽으로 밀려드는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난민들을 대승적으로 포용한다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약한 국가에서 태어난 안타까운 국민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빗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가슴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